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목구조 기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목구조 기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중층 건물의 상하층 기둥이 길게 한 재로 된 것은 토대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중층 건물의 상하층 기둥이 길게 한 재로 된 것은 통기둥이라고 합니다. 토대가 아닙니다. 토대는 기둥 밑에 놓여서 하중을 분산시키는 수평 부재를 말합니다. 통기둥은 여러 층을 관통하는 기둥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활주는 추녀 뿌리를 받치는 기둥이며 흘림 기둥은 밑둥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점차 가늘어지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신축이음을 설치해야 하는 위치와 관련이 없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신축이음을 설치해야 하는 위치와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단면이 균일한 소규모의 바닥판 부분입니다. 신축이음은 온도 변화, 지진 등으로 인한 건물의 변형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단면이 균일한 소규모 바닥판은 변형이 적어서 신축이음이 불필요합니다. 반면 기존 건물과의 접합 부분, 저층과 고층의 접속 부분, 복잡한 평면 부분의 교차 부분 등 응력이 집중되는 부위에는 반드시 신축이음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반자구조의 구성부재로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반자구조의 구성부재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변재입니다. 반자구조의 구성부재는 반자돌림대, 달대, 달대바지로 이루어집니다. 변재는 목재의 심재 외곽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로 반자구조의 구성부재가 아닙니다. 반자는 천장 마감을 위한 구조체로서 실내 공간의 미관과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구조 형식 중 쉘 구조인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 구조 형식 중 쉘 구조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대표적인 쉘 구조 건축물입니다. 얇은 곡면 구조로 이루어진 독특한 외관이 특징입니다. 쉘 구조는 곡면의 형태 자체가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 방식입니다. 잠실 운동장과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막구조이며 파리 에펠탑은 트러스 구조에 해당합니다. 각 구조는 건축물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선택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역학구조상 비내력벽에 포함되지 않는 벽을 찾는 문제입니다. 역학구조상 비내력벽에 포함되지 않는 벽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전단벽입니다. 전단벽은 수평력에 저항하는 내력벽입니다. 비내력벽은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벽으로 장막벽, 칸막이벽, 커튼월이 해당됩니다. 전단벽은 지진이나 바람에 의한 수평력을 지지하는 중요한 구조 요소로서 건물의 횡방향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층 건물에서는 전단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 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PC의 접합 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둥에 CFT를 적용한다는 설명입니다. CFT는 콘크리트 필드 튜브의 약자로 강관에 콘크리트를 충전한 기둥입니다. 이것은 PC 접합이 아닌 기둥 자체의 강도 향상을 위해 사용됩니다. 아웃리거는 초고층 건물의 강성을 증대시키고 프리스트레스는 강선 인장으로 강성을 증대시키며 고력볼트는 철골 구조 접합부의 피로 강도를 증진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철골 구조의 플레이트 보에서 스티프너의 역할을 묻는 문제입니다. 철골 구조의 플레이트 보에서 스티프너는 외부에 무엇을 방지하나요? 정답은 좌굴입니다. 스티프너, 즉 보강재는 플레이트 보의 외부에 설치하여 좌굴을 방지합니다. 외부는 얇은 판으로 되어 있어 압축력이나 전달력에 의해 좌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티프너로 보강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는 철골 구조의 중요한 보강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조적식 구조에서 최대 개구부의 폭 합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 개소의 개구부를 가진 조적식 구조에서 대린 벽으로 구획된 벽의 길이가 6m일 때 최대 개구부의 폭 합계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m입니다. 조적식 구조에서 대린 벽으로 구획된 벽 길이의 2분의 1 이하로 개구부 폭을 제한합니다. 벽 길이가 6m이므로 최대 개구부 폭 합계는 3m입니다.
이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개구부가 너무 크면 벽체의 내력이 저하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특수한 형태의 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I 형광의 외부를 톱니 모양으로 절단한 후 구멍이 생기도록 맞추고 용접하여 구멍을 각 층의 배관에 이용하도록 한 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허니콤보입니다. 허니콤보는 I 형광의 외부를 톱니 모양으로 절단 후 맞추고 용접하여 육각형 구멍을 만든 보입니다. 구멍을 통해 배관 설치가 가능하고 보의 높이를 증가시켜 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공간 활용과 구조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현대적인 구조 방식입니다. 열 번째 문제는 트러스의 종류 중 특정 구성을 가진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트러스의 종류 중 상현재와 하현재 사이의 수직재로 구성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비렌딜 트러스입니다. 비렌딜 트러스는 상현재와 하현재 사이의 수직재로만 구성되며 사재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플랫 트러스는 평행 현재로 구성되고 와렌 트러스는 사재만으로 구성되며 하우 트러스는 수직재와 사재로 구성됩니다. 각 트러스는 용도와 스팬에 따라 적절히 선택됩니다. 11번째 문제는 목구조의 부재 중 가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목구조의 부재 중 가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구조물에 가해지는 수평력보다는 수직력에 대한 보강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가세는 수평력, 즉 풍압이나 지진력에 대한 보강을 위한 것입니다. 수직력보다는 수평력에 저항하여 구조물의 횡방향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가세는 인장력과 압축력 모두에 저항할 수 있으며 벽체를 안정형 구조로 만들어줍니다. 가세를 결손시키면 내력에 지장을 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2번째 문제는 벽돌 쌓기 방법 중 가장 튼튼한 쌓기법을 찾는 문제입니다. 벽돌 쌓기에서 처음 한 켠은 마구리 쌓기, 다음 켠은 길이 쌓기를 교대로 쌓는 것으로 통줄눈이 생기지 않으며 가장 튼튼한 쌓기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영국식 쌓기입니다. 영국식 쌓기는 한 켠은 마구리 쌓기, 다음 켠은 길이 쌓기를 교대로 하는 방법입니다. 통줄눈이 생기지 않아 가장 튼튼하며 구조적으로 우수합니다. 벽돌조의 대표적인 쌓기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네덜란드식, 프랑스식, 미국식 쌓기는 각각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13번째 문제는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단층에서 내력벽의 병량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단층에서 내력벽의 병량은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나요? 정답은 15cm 매 제곱미터입니다.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단층 건물의 내력벽 병량은 최소 15cm 매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병량은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벽체량을 의미하며 건축 기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진이나 풍화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14번째 문제는 강구조의 기둥 종류 중 특정 형태를 묻는 문제입니다. 강구조의 기둥 종류 중 앵글, 채널 등으로 대판을 플랜지에 직각으로 접한한 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정답은 격자기둥입니다. 격자기둥은 앵글이나 채널로 대판을 플랜지에 직각으로 접한 기둥입니다. 여러 부재를 조합하여 단면을 크게 만든 조립기둥의 일종으로 대형 구조물에 사용됩니다. H형광기둥, 레티스기둥, 강관기둥 등 다양한 형태의 기둥이 용도에 따라 사용됩니다. 15번째 문제는 하중의 작용 방향에 따른 하중 분류에서 수평 하중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하중의 작용 방향에 따른 하중 분류에서 수평 하중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활하중입니다. 활하중은 사람, 가구, 적재물 등에 의한 수직 하중입니다. 수평 하중에는 풍하중, 수압, 벽토압, 지진하중 등이 포함됩니다. 하중의 작용 방향에 따라 수직 하중과 수평 하중으로 구분하며 이는 구조 설계의 기본이 됩니다. 각 하중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한 구조 설계를 해야 합니다. 16번째 문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 중 수중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를 묻는 문제입니다. 현장치기 콘크리트 중 수중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100mm입니다. 수중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는 100mm입니다. 수중 환경은 부식 위험이 크므로 일반 환경보다 두꺼운 피복 두께가 필요합니다. 피복 두께는 철근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좌우합니다. 환경 조건에 따라 적절한 피복 두께를 확보해야 합니다.
17번째 문제는 창문이나 문 위에 설치하는 수평 부재를 묻는 문제입니다. 창문이나 문 위에 걸쳐대어 상부에서 오는 하중을 받는 수평 부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인방돌입니다. 인방돌은 창문이나 문 위에 걸쳐대어 상부 하중을 받는 수평 부재입니다. 개구부 상부의 하중을 양쪽 벽체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대돌은 창문 하부에, 문지방돌은 문 하부에 설치되며 셈돌은 아치의 중앙 상부에 설치되는 쐐기 모양의 돌입니다. 18번째 문제는 트러스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트러스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구성 부재를 규칙적인 삼각형으로 배열하면 구조적으로 안정된다는 설명입니다. 트러스 구조는 부재를 규칙적인 삼각형으로 배열하면 구조적으로 안정됩니다. 삼각형은 기하학적으로 안정된 형태입니다. 절점은 pin접합으로 하며 부재에는 축방향력만 작용하고 휜 모멘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풍하중과 적설하중도 구조 계산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트러스는 데스펜 구조물에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19번째 문제는 목재 반자 구조에서 반자 틀바지의 설치 간격을 묻는 문제입니다. 목재 반자 구조에서 반자 틀바지의 설치 간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90cm입니다. 목재 반자 구조에서 반자 틀바지는 90c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반자의 처짐을 방지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간격입니다. 간격이 너무 넓으면 처짐이 발생하고 너무 좁으면 재료와 시공비가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20번째 문제는 목재의 접합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목재의 접합에서 두 재가 직각 또는 경사로 짜여지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정답은 맞춤입니다. 맞춤은 두 재가 직각 또는 경사로 짜여지는 접합 방법입니다. 이음은 부재를 길이 방향으로 연결하는 것이고 맞춤은 부재를 각도를 가지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전통 목 구조의 기본 접합 방법으로 못이나 접착제 없이도 견고한 결합이 가능합니다. 벽선과 쪽매는 다른 형태의 목재 가공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